사람을 곁에 두는 건 그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어야 진짜 인연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조용히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대화 속 태도에서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들. 문제는 그들과 함께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려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 남의 흠만 말하며 기운을 빼앗는 사람, 말로만 걱정하면서 정작 힘든 순간엔 사라지는 사람, 남의 행복에 조건을 달며 질투로 시들게 만드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듯하지만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감정을 숨긴 채 침묵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약자 앞에선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처음엔 모르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서로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 과거에 좋았던 기억, 혹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며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고 위축되며 어느새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이제 놓아야 할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아니면 살며시 힘이 되어주는가? 그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단지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관계는 나를 지키기 위해 정리하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조용히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명히 가를 수 있도록 탈무드와 심리학이 말하는 인물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꺼내든 항상 단점부터 말하는 사람 말이에요. 누군가 성과를 내도 근데 저 사람 원래 저 일만 잘하잖아 라든가.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처럼 칭찬보단 평가부터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시선이 스며들어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고 남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깎아내리게 되죠. 또 있죠.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사람들. 조언은 거창한데 막상 손 내밀어 주진 않아요. 입으로만 움직이고 진짜 중요한 순간엔 늘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말보다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훨씬 큰 힘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기쁨을 그냥 기쁨으로 보질 못해요. 누가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걔는 남편이 잘하니까 그렇지? 원래 걔는 운이 따르잖아 하며 자꾸 조건을 붙여요.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마음, 그 안에는 질투와 아쉬움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내 행복조차 위축되고 자꾸 설명하게 되죠. 아니야, 나도 쉽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자기 얘기로 돌리는 사람 있죠.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똑같이 겪어봤어 하면서. 처음엔 공감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그 사람. 내 얘기는 사라지고 감정은 전달되지 않은 채 나는 그냥 대화의 배경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린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언제나 저 사람만 조명받는 것 같은 묘한 소외감 속에서요. 이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대화라는 이름 아래,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기보단 서서히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가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조금 멀리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곁에만 있어도 자꾸 마음이 조여오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말 대신 침묵으로 그리고 표정 하나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려 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무기 삼아 상대를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괜히 미안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나누는 거지 감정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겉으론 점잖고 예의 바른데 유독 약한 사람에게만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는 순응하고 아래로는 지배하려는 이런 사람은 겉보기엔 다정해 보여도 실제론 상대를 서열로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슬픈 건 이런 모습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때입니다. 밖에선 순한데 집에선 폭풍 같다면 그건 두 얼굴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늘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말을 시작할 땐 항상 나 진짜 상처받았어. 그때 내 말에 너무 힘들었어 라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죠. 처음엔 공감이 가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 주변에선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 스스로는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늘 본인만 힘들었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먼저 떠올리기보단 자기 입장만 강조하니 결국 함께 있는 사람은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감정을 도구 삼아 관계를 장악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없이 침묵으로, 태도로, 혹은 상처받은 척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서서히 감정을 잠식당하다 보면 결국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늘 긴장되고 불편하다면 아마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조정하려 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다시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짜 문제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드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실수를 했을 때 금방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은 빠르게 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언은 오랫동안 기억에 담아두고 틈날 때마다 꺼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조심하게 되고 언제 지적을 받을지 몰라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게 되고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이런 관계는 함께 성장하기보다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인간관계를 일종의 거래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주는 대신 반드시 뭔가를 받으려 하고 과거의 호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상대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억력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사랑과 우정을 손익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란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로해지고 마음보다 수치가 앞설 때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계약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이번엔 내가 더했나, 덜했나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마음보다 셈이 앞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을 칭찬하는 듯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기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을 할 때마다 애매한 비교나 미묘한 언급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흔듭니다. 내가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같은 말들은 분명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이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조차도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대놓고 해치지 않지만 조용히 감정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오래 남아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관계를 지속할수록 나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독이 되는 존재이며 그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깊이 스며드는 감정의 독은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 비로소 그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오래 유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됐다는 이유로 무심코 유지한 관계가 우리 삶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자꾸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평가당하고 기쁨을 나눌 때마다 비교당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위로보다 조언부터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감정을 갉아먹는 작은 독소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단박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심지어 친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미 그 관계는 나에게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처럼 감정을 조금씩 소진시키는 관계에 오래 머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휘둘리며 내 삶의 중심축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이고도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란 본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따뜻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고 매번 상처를 감수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감정을 조금씩 마르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수록 삶의 리듬은 어긋나고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지켜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 곁에서 내가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편함은 대개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드러나고 그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어서 쉽게 거리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선을 긋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인연을 단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분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리를 둔 관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있을 때 그 사람이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정중함과 배려가 있는지 아니면 무시와
우월감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보다 행동을 눈여겨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의 감정은 그 관계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고 이유 없는 허탈감이 밀려온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분위기, 태도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 에너지를 소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았더라도 만남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졌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지지하는 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의 잔상을 기록해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누구는 나를 깎아내리는지 점점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준은 나 자신이 나를 대하듯 남도 나를 대하고 있는가를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도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몰아세우기보단 이해하려 애씁니다. 조심스럽게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가볍게 조롱하거나 작은 실수 하나로 당신 전체를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미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당신조차 하지 않을 말을 남이 당신에게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볼 시점에 온 겁니다. 사람을 가려낸다는 건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아무에게나 내 시간을 주지 말고 누구에게 내 감정을 맡길지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다는 말은 누구와 맺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만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오랜 인연이 꼭 좋은 관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추억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점점 침잠시키고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손을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직장 생활을 오래 해왔고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 인간관계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그저 버텨야 할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곤했고 대화는 깊이 닿지 않았으며 마음은 자주 다쳤습니다. 그 중심엔 오래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담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유쾌했지만 그는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은 대충 넘기고 감정은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남성이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 너는 예민한 게 문제야 라는 말로 상처를 줬죠.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웃음 뒤엔 무시와 깎아내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위로받은 적이 있었던가? 진심으로 응원받은 기억이 있었던가?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지만 떠오른 건 웃으며 내 마음을 무시하던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세월 곁에 있었지만 정작 나를 지지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말이죠.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겠다고. 대단한 갈등도 큰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웠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대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숨 쉴 공간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심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한 동료가 작은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그 사소한 관심이
그동안 그가 얼마나 무심한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일깨워줬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그 한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외로움이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끊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는 관계는 때로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니까요. 우리의 삶은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까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 중에는 함께할수록 삶이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오랫동안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준 작은 호의 하나로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고 나 자신을 자꾸 작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관계란 함께 있을 때 내 존재가 더 건강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없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던 내 마음의 균열을 인정해야 하고 익숙함을 떨쳐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그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계속 눈치를 보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꾸 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그저 참고 견디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갈수록 내 삶의 흐름이 멈추고 감정이 고여간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놓는다는 건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자신을 아끼는 사람부터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놓을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사람을 읽다였습니다.